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키움 히어로즈가 새로운 사령탑을 찾는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 시즌 끝자락, 구단이 최종 후보 4명을 압축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키움 히어로즈는 홍원기 감독의 경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장과 수석 코치까지 동반 퇴진하며 구단 전체가 흔들렸고, 이후 설종진 이 군 감독이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고 있죠.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른 상황에서 구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변화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검토하는 파격적 방식, 그리고 화상 면접이라는 이례적 절차까지 도입되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선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웅필 단장은 새로운 감독이 반드시 히어로즈 출신일 필요는 없다며 구단 철학과 운영 방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리 메우기가 아니라 구단 쇄신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한 성적 반등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담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죠. 여기서 잠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기 사령탑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출신의 상징적 인물부터 내부에서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온 지도자까지 각 후보가 지닌 강점과 약점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새로운 감독을 찾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성적 부진만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구단은 지속적으로 전력 약화에 시달렸고 핵심 선수들의 이탈과 잦은 내부 잡음이 이어지면서 팀은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홍원기 감독 체제는 초반에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기 운영의 단조로움과 선수단 장악력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주축 선수들의 기량 부진과 잦은 부상, 그리고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가 겹치면서 팀 전력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결국 올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구단은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키움 히어로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도 유명합니다. 거액의 FA 영입이 불가능하고 늘 젊은 유망주 육성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구단 운영 철학의 핵심이자 동시에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단은 늘 가성비를 강조하며 내부 인사 중심의 감독 선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3년 연속 최하위라는 참혹한 성적표였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은 커져갔습니다. 단순히 팀을 관리하는 수준의 지도자가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허홍필 단장은 이번 감독 선임이야말로 구단이 새롭게 태어날 기회라며 단호한 어조로 변화 없는 안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팬들과 언론의 시선은 오직 4명의 최종 후보에게 쏠려 있습니다. 과연 구단은 상징성과 팬심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인물을 택할까요? 아니면 파격적인 외부 영입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까요? 곧 이어서 외부 출신 첫 번째 후보, 손승락 코치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외부 후보 중 첫 번째는 기아 타이거즈의 1군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손승락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히어로즈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인물이죠. 2005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데뷔한 뒤 넥센 히어로즈 시절에는 영웅군단의 수호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마무리 투수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2013년, 그는 세이브왕과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거머쥐며 KBO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구단의 역사 속에서 손승락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투수가 아닌 승리와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기 감독 후보군에 그의 이름이 포함된 순간부터 팬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은퇴 이후 지도자로 전향한 손승락은 빠른 성장 곡선을 그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를 시작으로 이 군 감독을 거쳐 현재는 1군 수석 코치까지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투수들을 1군 전력으로 키워내는 능력과 불펜 운영의 안정성은 지도자로서 그의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바로 히어로즈가 늘 강조해 온육성 철학과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약점도 존재합니다. 아직 정식 감독 경험이 없다는 점은 의문부호를 남깁니다. 리더십의 무게감, 시즌 전체를 지휘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상징성과 팬심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그의 이름은 단순한 후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손승락을 선임할 경우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감독 경험 부족이라는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지지를 확보하며 새로운 팀 컬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키움 히어로즈가 변화와 혁신을 원한다면 손승락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외부 후보, 현역 시절부터 강렬한 스타성을 자랑했던 홍성은 코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후보는 홍성은 코치입니다. 그는 두산 베어스의 간판 타자로 활약하며 국민 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선수 출신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지도자 수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홍성은은 은퇴 직후 미국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샌디에이고 마이너리그에서 약 4년간 코치 경험을 쌓았고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 루키팀에서 무급 인턴으로 시작해 단 한 달 만에 정식 코치로 승격되는 이례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는 피츠버그 구단의 이머전스 코치로 활동하며 선수들의 집중력과 경기 적응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메이저리그식 지도 철학을 직접 체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현역 시절부터 강한 스타성을 지니고 있었고 은퇴 후에는 선진 야구 시스템에서 지도력을 갈고 닦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흡수했습니다. 둘째, 선수단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선수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이며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도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홍성은은 한국 복귀 의지를 드러내며 감독이 아니어도 이 군 코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스타 출신 지도자가 아니라 철저히 현장 중심에서 다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세는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키움 히어로즈 구단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 국내 프로야구에서 지도자 경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 그리고 팬심이 아닌 철저히 성적과 시스템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경험과 새로운 지도 철학, 그리고 스타성이 결합된 그의 프로필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파격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키움 히어로즈가 변화를 넘어 혁신을 선택한다면 홍성은은 그 상징적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내부로 돌려 현직 감독 대행으로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설종진 후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내부 인사인 설종진 감독 대행입니다. 그는 홍원기 감독 경질 이후 지휘봉을 잡으며 후반기 팀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종진 대행은 후반기 팀 승률을 3할 7푼에서 4할 6푼까지 끌어올리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구단 측은 외국인 투수 2명이 복귀하면서 전력이 안정된 점도 성적 개선의 요인으로 꼽았지만 작전 활용과 타격 지표의 개선은 분명히 설 대행의 지도력이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적극적인 주루 야구를 강조하며 팀 색깔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후반기 도루 시도 횟수는 무려 74회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팀 컬러를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데이터로도 그의 성과는 확인됩니다. 전반기 리그 최하위에 머물던 팀 방어율과 타율은 후반기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투타 밸런스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치 개선을 넘어 팀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 대행은 2019년부터 키움 2군 감독을 맡아 꾸준히 젊은 선수들을 육성해왔습니다. 이후 1군 감독 대행으로 승격된 그는 자신이 길러낸 선수들을 과감히 기용하며 팀 체질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윤석원, 오석주, 조영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했고 유망주 박주홍의 반등을 이끌어내며 미래의 4번 타자감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지도 철학이 단순한 단기 성적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허웅필 단장 역시 여러 후보들을 검토 중이지만 설 대행이 후반기에 보여준 성과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구단 내부에서는 2026 시즌을 설 대행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부 육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키움 히어로즈의 철학을 고려할 때 설종진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이 언제나 의외의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내부 후보인
오윤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오윤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후보는 내부 인사인 오윤 2군 감독 대행 겸 타격 코치입니다. 1981년생인 그는 현대 유니콘스와 키움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뒤 곧바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인정받았고 은퇴 후에는 키움의 육성 시스템 속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는 이 군 감독 대행으로 선수들을 이끌며 동시에 타격 코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윤의 강점은 구단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키움이 늘 강조해 온갖 성비 운영 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지도해 왔기에 1군 무대에서 이들을 과감히 기용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수단과의 친밀한 관계는 구단 운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도 큽니다. 최근 안우진 사건으로 이름이 구설수에 오르며 여론은 악화된 상황입니다. 감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1군 사령탑으로 바로 승격될 경우 성적 부진 시 여론의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단의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가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 히어로즈는 늘 의외의 선택을 해온 구단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육성과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오윤을 선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키움 히어로즈 차기 감독 후보군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프랜차이즈 상징성과 팬심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외부 출신 손승락, 국제적 경험과 파격을 상징하는 홍성은, 후반기 반등을 이끌며 안정성을 보여준 설종진, 그리고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윤. 4명의 후보 모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이제 구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넘어 혁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 속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인가? 3년 연속 최하위라는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차기 감독 선임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한 시즌의 성적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차례 연속 최하위라는 성적표는 구단 운영 철학, 선수 육성 시스템, 재정적 한계, 그리고 팬들의 기대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독 인선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구단의 미래를 좌우할 철학의 선택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손승락 후보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구단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렬한 상징성을 지닌 투수 출신 지도자입니다. 마운드에서 영웅군단의 수호신으로 불리던 기억은 여전히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이는 그가 감독으로 선임될 경우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레전드가 다시 돌아와 구단을 재건한다는 스토리 자체가 팬들에게는 큰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홍성은은 전혀 다른 의미의 파격 카드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식 철학과 경험을 한국 무대에 접목할 수 있는 드문 지도자입니다. 그가 가진 스타성은 단순한 경기 운영을 넘어 구단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물론 국내 무대에서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다는 불안은 있지만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팬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임에 틀림없습니다. 내부로 시선을 돌리면 설종진 대행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후반기에 반등을 이끌며 지도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고 팀 전력을 개선하는 능력은 키움이 그동안 강조해온 운영 철학과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만약 구단이 안정적 제도약을 원한다면 설대행과의 동행은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윤 후보는 다소 위험 부담이 크지만 구단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키움이 늘 의외의 선택을 해온 역사를 고려하면 오윤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감독 선임은 4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상징성과 팬심을 우선시할 것인가? 파격과 변화를 꾀할 것인가? 안정과 육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 충성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것인가? 어떤 길을 택하든 키움 히어로즈는 다시는 뒤돌아볼 수 없는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팬들에게도 이번 결정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단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팀의 색깔이 바뀌고
선수 육성 방향과 성적 목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팬들에게 신뢰를 얻고 다시 한번 영웅군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역사는 언제나 도전과 실험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때로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구단은 늘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감독 선임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내려질 역사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름이 최종적으로 히어로즈의 사령탑으로 불릴까요? 팬심과 현실 사이,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키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곧 밝혀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선택이 단순한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구단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4명의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손승락의 상징성, 홍성은의 파격, 설종진의 안정, 오윤의 의외성.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미래,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의 다음 장을 함께 지켜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